나이 앞자리가 3에서 4로 바뀌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몸은 무거웠고 분명히 잠을 많이 잤는데도 피곤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종합 영양제를 이것저것 챙겨 먹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고요. 뱃살은 점점 늘고 변비, 통풍, 좋지 않은 간 건강까지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도대체 뭘 더 먹어야 하지?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데 왜 몸은 계속 무겁지? 비싼 영양제나 복잡한 방법 말고 매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을 찾다가 한 달 동안 아침 공복 소금물을 직접 마셔봤습니다. 그 결과 아침의 무거움과 몸의 리듬에서는 이전과 다른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마신 물과 소금의 정확한 양, 사용한 소금의 종류와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핵심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사도 약사도 아닙니다. 소금물을 수년 동안 마셔온 전문가도 아닙니다. 따라서 아침 소금물이 누구에게나 좋다고 단정하거나 무조건 따라하라고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소금물에 대해서는 주장이 완전히 갈립니다. 누군가는 몸에 꼭 필요한 습관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주장만 계속 찾다 보니 오히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쪽 말을 무조건 믿기보다 철저하게 과학적인 원리와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책 백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에서 언급한 자연 섭생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온몸이 굳고 순환이 안 돼서 돌처럼 무거운 몸에 피가 돌게 하려면 따뜻한 온기와 함께 반드시 소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노폐물을 짜내는 힘, 굳은 조직을 말랑하게 풀어내고 위로 떠있던 기운을 가라앉혀 정화시키는 힘이 바로 짠맛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원리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우리 몸을 흐르는 물 자체가 소금물입니다. 피, 땀, 눈물, 이것들이 모두 짜고 뼈와 살, 혈액에도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소금은 인체의 필수 구성 성분이자 세포와 뇌, 신경을 두루 연결하는 매개체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명확합니다. 인체의 모든 세포는 미세한 정기적 신호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전해질 이상이 오면 이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 신경 자극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연료를 가득 채워도 배터리에 전기 자극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소금이 빠지면 생체 전기가 부족해서 극도로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저는 이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제 몸에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 달 동안 느낀 변화를 솔직하게 공유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아침의 무거움이었습니다.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던 예전과 달리 공복 소금물을 실천하면서 아침에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지는 날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세포에 전류가 도는 듯 활기가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배변 리듬입니다. 굳은 것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짠맛의 성질 덕분인지 이전보다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을 가게 되었고 배변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체중입니다. 특별히 음식량을 줄이거나 운동량을 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약 3kg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100% 소금물만의 기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게 되었고 생활 습관 전반에 신경을 쓴 시너지 효과일 것입니다. 통풍이나 간 건강, 염증 같은 수치는 혈액 검사 등 의료진의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개인적인 신체 반응이자 경험일 뿐 의학적인 치료 효과가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천한 기준은 미지근한 물 300ml에 용융소금 1g이었습니다. 작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입니다. 한 꼬집은 손가락 크기마다 양이 달라지므로 스푼으로 정확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 1g은 제 개인적인 실천량일 뿐
의학적인 권장량이 아니며 적정량에 대해서는 전문가 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일반 천일염이 아니라 용융소금을 선택했을까요? 처음에는 집에 있던 천일염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천일염의 특유의 향과 맛이 강하게 느껴져서 아침마다 꾸준히 마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역하기도 하고 비릿하기도 했거든요. 몸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도 마시기 힘들면 결국 중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몸에 매일 안심하고 넣을 수 있는 맛이 거슬리지 않는가, 미세 플라스틱과 중금속 같은 불순물이 없는가, 미네랄이 풍부한가 라는 세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제가 사용한 용융소금은 짠맛 뒤에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단맛이 느껴져서 개인적으로는 일반 천일염보다 물에 타서 마시기 편했습니다. 게다가 목넘김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기능성 도자기 잔을 사용해서인지 훨씬 편하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제로, 불순물 제로의 안정성과 풍부한 미네랄이라는 성분도 시험 성적서를 통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투명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 제가 세운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소금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성적서를 검증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졌다는 소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이걸 마시면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는 만병통치약식 상수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매일 내 몸에 들어가는 소금만큼은 불순물 검사 성적서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갖춰진 진짜 정직한 기준이어야 한다는 진정성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생기시더라도 무작정 구매부터 하지 마시고 영상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를 통해 관련 자료들을 먼저 냉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신장질환, 신부전이 있거나 의료진에게 저염식을 권고받은 분은 절대로 임의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약을 복용 중인 분도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마신 뒤 얼굴이나 손발이 붓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생긴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한 달간 미지근한 물 300ml에 용융소금 1g으로 신체 리듬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병원이나 약을 멀리하자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인 방식으로 내 몸의 생체 전기를 깨우고 스스로를 돌보는 지혜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만 맹신하기보다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스스로 몸을 체크해가며 나만의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솔직한 건강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매주 건강한 습관을 함께 만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